안녕하세요. 하늘병원 통증의학과 과장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운동 중 생길 수 있는 다리에서의 근육의 통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통증은 다리의 어떤 외상, 직접적인 외상, 부딪히든가 차이든가 이런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겨. 혹은 다른 부위에 타박상이 생겼는데 왜 위쪽에서 통증이 생기지? 이런 종류의 통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 요새는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 증진의 목적이나 뭐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운동들 많이 하십니다. 뭐 가장 대중적으로는 헬스부터 시작해서 뭐 농구, 축구, 야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운동을 다양하게 즐기십니다. 운동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건강에 좋은 요소입니다. 운동 적당히 해주는 건 분명히 좋은 약이 돼요. 다만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니까 운동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뭐 제일 많은 건 뭐 접질리든가 직접적인 타박상이 있다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과하게,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뭐 가장 일반적으로 헬스 하시는 분들, 헬스가 뭐 그렇게 재밌어 도대체? 난 잘 모르겠는데. 특히 젊은 남자분들, 그분들은 헬스장에서 서로 인사가 있대요. 이렇게 한대. 마, 니 좀 치나? 이게 3대 몇이냐 이 소리라는 거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3대 치는 중량이나 결국은 내 치료기간이 비례하더라고. 물론 이건 좀 과장된 얘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과한 운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 특징이 이제 치료를 끝났어요. 치료 끝나고 이제 환자분이 이제 앞으로는 운동을 할 때는 적당히 좀 줄이시고 좀 이렇게 다른 것도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대답들 안 하세요. 한 달 뒤에 다시 오겠다는 소리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서로는 끝내고 이제 한번 그 통증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근육이 통증이 오나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근육은 우리가 오늘 이제 근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골격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골격근은 크게 이제 어떤 모양을 이루냐? 그 가운데 근복이라고 벨리라고 이제 근섬유들이 동그랗게 뭉치고 그 양 끝을 이제 섬유질의 건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양쪽 뼈를 연결합니다. 가령 이제 팔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이두근 보면 이제 보통 팔을 이제 양쪽 위아래 팔들을 건이 연결하면서 근육 골격근의 기본 기능은 수축입니다. 수축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서 수축을 하면 팔이 굽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선생님, 팔 펴잖아. 그럼 근육이 펴가지고 밀어내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거는 얘는 가만히 있고 뒤쪽 근육군이 수축을 하면서 이걸 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폈다 구부렸다 하는 관절 부위는 이런 식으로 골격근이 작용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앞쪽 근육권과 뒤쪽 근육군이 있어서 서로 수축 기능을 해주면서 관절을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근육들은 언제 이렇게 직접적인 외상이 없는데도 다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수축을 하는데 내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걸릴 경우. 그럼 이제 땡기다가 이제 거기 손상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과도한 수축을 이루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 어릴 때나 지금도 그렇지 왜 그런 놀이 많이 하죠? 이렇게 왜 서가지고 딱 서가지고 서로 발 마주보고 손 잡고 이렇게 확 당기는 거. 자, 그런 거를 만약에 큰 덩치 크다란 씨름 선수와 왜소한 작은 사람이 같이 한다 칩시다. 근데 그날따라 씨름 선수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어떡해? 딱에다 스냅을 탁 치지. 그럼 어떡해? 팔만 딸려와. 이런 식으로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가운데 근육이 강한 수축을 하면 건이랑 연결되는 작은 근육 부위에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에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일단 허벅지는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안쪽으로 이제 관근, 중간 관근과 내외축으로 내외 관근, 그리고 그거를 대퇴직근이 이렇게 싸고 내려가면서 무릎 아래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육이 수축하면 어떤 다리에 작용이 될까요? 아래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기능을 해주겠죠. 허벅지 앞쪽에서 수축을 하니까 다리 앞쪽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어쩔 때 손상이 생길까? 물론 저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하나는 발을 이렇게 세게 차 올릴 때, 허들 경기, 혹은 내가 높이 다리를 들고 점프하는 경우,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스포츠 종목을 예로 들 때 축구 종목을 주로 예를 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축구를 또 좋아하고 학창 시절에 또 축구 동아리 활동도 했었거든요. 뭐 잘했냐고요? 잘했죠. 뭐 내가 잘했다는데 누가 뭐랄 거야. 하여튼 그렇게 축구할 때 이제 축구 슛을 할 때 가령 들어 내가 이제 공을 갖고 있는데 옆쪽에 우리 친구가 찬스가 나네. 슛 찬스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줬단 말이지. 야, 이 친구가 아주 멋지게 헛스윙을 하는 거야. 다리를 확 차올려.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이제 타격점이 없어지면서 근육이 풀리면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신나게 포효하면서 넘어지는 거지. 이런 경우 다칠 수 있고, 또 강력한 저항이 생기는 경우, 물론 이제 어디 걸려서 넘어지면서 생기는 경우, 또 방금 그 친구, 헛발질한 친구, 야 그래 친구야 한 번 더 믿어본다. 또 패스를 줬어. 신나게 땅을 걷어차네.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와장창 나가지. 물론 이런 경우 이제 뭐 허벅지뿐만이 아니고 발목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허벅지 쪽에도 이런 경우는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좀 이제 과장된 얘기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이제 뭐 그렇지만 허벅지 앞쪽의 근육의 손상은 다리의 다른 부위의 손상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좀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 어디가 더 흔할까? 바로 허벅지 뒤쪽 근육.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햄스트링 근육입니다. 햄스트링 근육은 허벅지 뒤쪽에서 이두근과 반권양근, 반막양근이 또 이렇게 갈래를 치고 내려오면서 아래 다리 쪽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이 수축하면 어떤 작용을 할까요? 무릎을, 이게 참 제가 앉아서 하는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을 이렇게 굽히는, 무릎을 굽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운동에서 기본은 뭐죠? 달리는 거죠. 뜁니다. 순간적인 스프린팅. 바로 땅을 박차고 튀어나갑니다. 이럴 때 가장 힘을 많이 보는 부위가 바로 허벅지, 햄스트링 부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 체육 시간에 학생들 뭐 하는 짓이 뛰는 짓인데 그럼 학교가 무슨 병동입니까? 물론 이제 단순히 뛰는 것만으로 햄스트링이 오는 경우는 잘 없죠. 운동선수들이 단순히 뜁니까? 전력을 다해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뛰지. 물론 그런 경우는 또 있겠지만, 또 하나 구기운동에서 흔히들 잘 생깁니다. 구기운동 어떻게 뛰니까? 또 축구 혹은 농구. 가뜩이나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뛰어요? 공 갖고 뛰지. 공 갖고 뛰면 옆에 다른 선수들이 저 친구 햄스트링 열일 하는구만 하면서 지켜봅니까? 와서 또 들이받아요, 수비한다고. 그럼 어떻게? 그냥 달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몸싸움 해야지, 공 가지고 또 몸 틀어대야지. 햄스트링 온갖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다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햄스트링이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주 다치지만 또 재발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왜 재발을 자주 할까? 자, 물론 이제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차 사잖아. 차 좋아하잖아요. 차 사면 어떻게 돼? 새 차 너무 좋아. 근데 이게 한 번 사고 나봐. 그냥 뽕 차지. 근육도 물론 다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심하게 다치면 다칠수록 근육 본래의 기능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약간 이제 소위 말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커버하려고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곤 하지만, 나만 하나? 다른 선수들도 하지. 날 막는 다른 선수들도 한다. 그럼 이제 이제 내가 복귀를 했어요. 복귀해가지고 또 신나게 공 들고 달려. 그러면 수비 선수들이 저 친구 요전에 햄스트링 다쳤던 친구잖아. 우리 인도적 차원에서 저 친구는 건들지 맙시다. 이러지 않거든. 또 와서 그냥 한 번 더 넘어져라고 들이받는다고. 그럼 또 이제 또 그런 몸싸움에서 내가 몸싸움이든 공을 들고 하는 동작이든 거기에 대해서 나의 근육의 임계점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다친 건데, 내가 훈련을 한들 주위 환경이 더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지면 그런 식으로 재발을 잘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재발한 이유는 선수들이, 특히 중요한 선수들일수록 충분한 치료 기간이나 이런 걸 갖기가 힘들죠. 팀에서 가만 안 냅둡니다. 선수들은 팀에서 가만 안 냅두고, 운동 좋아하시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안 냅둬요. 충분한 치료가 되기 전에 내가 괜찮아 싶으면 또 그냥 와라라 달려가요. 그럼 어떻게? 또 재발하고 이런 식으로 재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더럽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다쳐대는데 아래쪽에 또 안 다치겠나요? 우리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 어떻게 되나요? 일단 종아리 안쪽으로 이제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위로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양갈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킬레스건을 이루면서 발 쪽, 뒤꿈치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근육의 주요 기능은 뭘까요? 종아리 쪽에서 수축해 주니까 발바닥 굽힘식으로 발등이 굽어지겠죠, 발목이. 자, 아까도 말했듯이 운동의 기본은 뭐다? 치고 나간 스프린팅. 그럼 어디가 제일 또 영향받을 수 있을까? 발목으로 인한 발 종아리 부위. 이쪽이 또 잘 다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쪽은 가득이나 혼자 다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얼마나 또 타겟 되기 좋아. 태클이다 뭐다. 아주 외상도 많이 받는 부위고. 그리고 이런 종아리가 어쨌든 이렇게 내 혼자만의 운동으로 다치는 경우에는 또 특징적으로 또 많이 좀 손상 부위가 클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 아니 선생님, 아니 내가 축구를 하는데 공은 분명히 저쪽에서 놀고 있고 나 혼자 따로 있었는데 나는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종아리를 탁 치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하고 주위를 봤더니 아무도 없어. 귀신이나 봅니다. 그게 아니고 종아리 부위의 상처, 특히 종아리 근육의 상처로 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우리 많이 달릴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몸싸움하는 과정, 뛰었다가 착지하는 과정, 특히 안 좋은 자세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즉시 우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라이스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근육 손상 운동하다 다쳤을 때 기본적인 치료 방침인데 R, 레스트, 쉬고, I, 아이스, 얼음 찜질해주고, C, 컴프레션, 압박붕대, E, 엘리베이션, 다리를 누워서 심장 높이보다 약간 덜어주는 거. 모든 과정이 전부 이제 부종을 떨어뜨리기 주기 위한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거는 다들 잘 하기 힘들고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잘 번거롭고. 두 가지는 꼭 지켜주는 게 좋아요. 쉬어주고, 얼음찜질, 아이싱 해주고. 또 아이싱, 또 얼음찜질 그리고 주는 거 다들 아시잖아. 또 부종 떨어뜨리고. 그랬더니 또 이게 마음 조급해 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찜질을 이렇게 차가운 수건이나 아니면 얼음을 이렇게 수건에 싸서 해주는 정도 그 정도면 되거든요. 다리를 얼리지 마세요. 다리 얼리고 또 어떤 분은 바지에 드라이 아이스 집어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냥 그렇게 냉찜질 정도, 차가운 수건이나 그렇게 얼음 찜질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안 없어지고,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그럼 운동이나 조금만 뛰었다면 통증이 생기든가, 아니면 다칠 당시에 단순 염좌가 아니고 어이구 뭐 난 분명히 뭐 그 자리에 뭐 부딪히거나 한 게 없는데 멍이 시퍼렇게 들거나, 아니면 뭐 그쪽으로 뭐 딱딱한 게 만져지고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저희는 일단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로 뼈의 뭐 손상 유무를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초음파로 근육의 손상 부상 여부, 손상 유무를 확실하게 봅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 검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초음파를 했을 때 분명히 증상은 의심이 되는데 근육의 결손 부위를 찾기 어렵거나, 아니면 결손 부위가 너무 커서 이건 단순 보존적 치료로는 치료하기 어렵다 싶을 때는 MRI든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대부분 이제 다리에서의 이런 식의 근육의 통증으로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플린트로 이제 근육을 쉬게 하고, 그 다음 물리치료는 이제 냉찜질, 아이스 치료와 그 다음 이후에는 온찜질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치료도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근육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격근은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소고기 장조림 아시죠? 소고기 장조림이 이렇게 결로 찢어지잖아. 근육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근육 섬유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쳐서 손상되는 과정에서는, 다쳤다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그 결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떡지듯이 섬유화되면서 회복이 돼요. 그거를 좀 더 이제 결에 맞춰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가 스트레칭을 비롯한 도수치료, 그리고 손상 회복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주는 충격파나 약물 주사 치료, 이런 치료를 병용하면서 여러분의 회복 시기를 당기든가 좀 더 좋은 회복을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중요시 하세요. 아, 내가 다쳤는데 그럼 언제부터 또 운동해야 되나요? 일단 조바심들은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다친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죠. 그래도 이제 다쳤다가도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또 4주 또 제가 말씀드렸다고 4주 딱 칼같이 시간 재고 있다가 4주 딱 끝날 때 와라라락 달려가면 좀 이따 또 구급차 들어가고. 응? 항상 운동을 다시 시작은 단계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운동 중 생길 수 있는 다리에서의 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운동은 아주 좋아요.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도 매우 좋으니 운동 취미 생활은 충분히 즐기시되 너무 과하지 않게 안전하게 그렇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